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무단 이탈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지난 15일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러시아가 이번 가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북한의 실제 전쟁 개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조약에 따라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북한에게 병력 지원을 바꿔서 주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부족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그동안 러시아는 67만 19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매일 상당량의 군사 장비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쟁에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제 징집과 군대 입대에 대한 일회성 지불을 하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은 약화된 병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전방 돌격부대에 배치되어 이번 전쟁의 막판 판세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대 3,000명의 북한 전투병이 브리야트 공화국에 있는 러시아군 제11 공수돌격여단 기지에서 특별 브리야트 대대를 구성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대는 현재 무기와 장비를 제공받고 있으며 훈련이 끝나면 올해 말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잃은 땅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북한군이 부대가 완성되기도 전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북한군 18명이 탈영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브랜스크주와 쿠르스크주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 북서쪽 약 7km 지점에서 북한군 병사 18명이 탈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러시아군이 이들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들이 잡히지 않았고 현지의 러시아군이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는 숨기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에게 신빙성이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북한군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녀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군은 체구가 작고 빠르며 기도 비행이 능해서 쉽게 잡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탈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러시아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왜 탈영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금 이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네스크 전선 사망자 가운데 북한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탈영은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가 존 포먼은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두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밥이 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20대 젊은 북한군은 장마당 세대라 일컬어지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유소년기에 겪으며 배급제가 아닌 장마당 경제활동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국가보다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하고 체제 충성심이 낮아 북한 내에서도 탈영이 빈번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 몰래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와 자유를 동경하며 귀순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감시체제가 심한 북한 지역을 빠져나와 생활하면서 러시아 지역에서 쉽게 탈영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를 경험한 20대의 북한군들이 보기에 러시아로 보내지면 목숨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로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배치된 러시아의 브리야트 부대는 시베리아와 몽골 북부, 중국에 걸친 지역의 토착민족인 브라트족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브라트 공화국은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민은 아시아계 외모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는 브라트족이 4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군을 외모가 비슷한 브라트족으로 둔갑시켜 전장에 내보내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는 소수민족인 브라트족을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해 희생시켜왔습니다. 엑서터 대학의 알렉세이 베수드노프가 2022년 12월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러시아인들 사이에 민족적 불평등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 러시아의 트르키계 소수민족인 브라트족과 투바족이 러시아계 사람들보다 전선에서 사망할 위험이 거의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군에 의존하는데 북한군은 러시아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 장교는 북한군의 효율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표시했는데 북한군이 오래된 장비를 쓰면서 그 장비조차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반정보센터 책임자인 안드레이 코발렌코는 북한군 간부 장교 중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가서 과연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북한군이 받는 취급은 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외 파병된 한국군과 북한군의 위상에 대해서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편입되어 언어도 통하지 않아 총알바지 취급을 받으며 탈핵명까지 생겼는데 최근 한국군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군 정예부대 100명은 지난 14일 카텔에 입항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개하며 존경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투 장비를 동원한 최초의 해외 연합훈련으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방위 중심군으로서 육군의 저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 육군의 철저한 준비가 놀랍다고 했는데 이번 훈련을 위해 7개월간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혹서기, 체력훈련 등 맞춤식 교육훈련부터 부대 이동 계획 수립까지 철저히 훈련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유상이나 사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심리전에서도 한국군이 앞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이 장기화되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K-팝, K-드라마는 대러 수출 통제에서 예외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인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K 콘텐츠를 통해서 전쟁의 공포와 우울감에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 투입되는 북한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K-팝, K-드라마에 물들어가는 북한의 젊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주입식 사상 교육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7월 21일부터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확성기 방송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면서 특히 북한 장마당 세대 군인들은 K-팝과 뉴스를 크게 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길순자는 자신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0여 년간 들으며 개성에서 최전선 비무장지대 근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무 당시 특히 심야대가 되면 전파는 더욱 멀리 날아가 주민 부락에서도 들리는데 각종 재미있는 노래와 유익한 정보, 북한 당국자들이 제발 듣지 말라고 하지만 전부 귀를 틀어막지 않는 한 안 들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50여만 명의 북한군이 듣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70만 명이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타령하거나 귀순한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북한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발작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은 주민이나 군인들 중에서는 BTS의 음악을 들으면서 K-팝 팬이 된 이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BTS를 암암리의 방탄배낭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BTS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는 BTS 팬인지를 확인하는 은어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너 방탄배낭 매봤냐? 이상 쓰망이었습니다.